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느티나무에서 만나게 돼서 초선으로서 지방의원으로 3년 지났다. 제일 잘한 것과 제일 아쉬운 것. 잘한 거는 그 상황이 뭐 우리 위원회 일을 떠나서 그냥 시민들이 원하는 것 뭐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니어야 되는데 결국은 시의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의적이긴 한데 이렇게 동네에 심부름꾼 시민들의 지금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막 따라다니면서 했던 것도 좀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얘기하는 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진행이 되는 게 이제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한 거가 그거가 또 잘했다면 잘한 거고 지금 보면 또 아까 얘기대로 좀 회의적인 그런 거가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은 출마할 때 네.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몇 프로 이행을? 성과가 나타난 거는 제가 이제 그 지역 공약은 뭐 서민 이제 뭐 어떤 위원회를 제가 이제 원래 직업상 이제 특징상 이제 특성상 어쨌든 문화복지 쪽에서 일하면서 어떤 지역 건강 쪽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막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위원회를 가지를 못했고 지금 글쎄요 그때 제가 공약한 거를 떠나서 그냥 뭐 어쨌든 시민의 뭐 손이 되고 발이 돼주겠다 했던 부분에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을 해결한 거로는 뭐 그래도 한 3분의 2는 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 수원 쉬면서도 이제 그 교동동이 이제 경기도청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가구 수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화서동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 가장 크게는 이제 거기 61번지 일대에 거의 158세대 정도 되는데 그쪽 부분을 그래도 그 전에 또 계속 진행이 되다가 접어지고 한 부분인데 근데 사도가 있어가지고 그 개인 부분을 이거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그게 구조상 뭐 해왔듯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개인의 얘기를 개인과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해서 좀 그런 식으로 풀어서 그 해결이 된 부분이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1년 12월부터는 거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뭐 결과로는 이제 좋았었고요. 크게 얘기하면은 뭐 너무 이렇게 뭐 형이 이상적으로만 얘기할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주민들한테 막 200%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중간에서 있었으면 오히려 결과가 좋았을 걸 하는 상황들이 꽤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도 있지만. 근데, 다른 거는 없고요. 그냥 이제까지도 시에서 주민이 원하는 거를 아닌 거는 아닌데 그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이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고속으로 급행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어차피 해줄 거면은 이 시의 그런 절차가 너무 이렇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이제 경로당 건을 갖다가 제가 거의 한 달을 시달리다가 이제 오늘서 해결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선 집행을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사후에 이런 이제 내부적인 거는 가는 그런 것들을 약간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먹는지 되더라고요. 그래요. 3년 동안 성과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교육가 출신으로서 교육 쪽에 많이 열을 쏟고 싶었는데 이제 상임위가 교육 쪽이 문화복지가 아닌 아시다시피 건설학원 도시환경 쪽을 일하다 보니까 교육 쪽은 약간 좀 등한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 쪽보다는 저희 동네에 맞는 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 문화복지 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문화복지 시설을 좀 유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큰 성과라고 하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공공도서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배드민턴을 하나 하려고 해도 권선동으로 가야 되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을 하나 하려고 해도 평동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그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류 안동네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천변 하루 쪽에 있는 그 공원 부지가 있어서 그 공원 부지를 또 체육시설 유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그 보상이 올해 안에 끝나고요. 내년 되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이제 유치하게 됐거든요. 그 두 가지를 큰 성과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잖아요. 골목길 주차장 전쟁이에요. 그래서 서울 삼동 쪽에 이제 공영 주차장을 하나 이제 마련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됐고, 또 세류 이동 같은 경우도 중축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중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 면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그래서 올해 또 중축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세류 이동 주민들이 좀 문화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공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폐기물 그 대형 업소들 하는 그 부분, 수수료 문제가 현실하고 이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과다 이익을 주게 했었다는, 그동안 저희가 그래서 직무유기 아니냐, 그동안은 왜 그럼 그런 차이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먼 돈같이 그 사람들이 걸어가게 했다가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하느냐 하면서 저희가 그거 요번에 이제 현실안으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높여 나가는 거, 시에서는 좀 강하게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그거 100%로 한다는 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이번에 조금 그래도 시민도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앞으로 이제 갈 길을 마련해주고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자 했었는데 결국은 그쪽이 아마 없어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그 대표 발의한 게 건축 그 조례에 관련된 거를 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도로에서 건축소까지 띄워야 되는 이격거리, 공유면적 거리가 그 2011년도에 그 되게 강화가 됐어요. 3m 이상, 그다음 5m 이상으로 강화됐던 부분을 전면 다 3m 이상, 5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되는 그런 강화된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그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사방 5m를 띄게 되면 건축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개인 재산이잖아요. 재산의 가치를 그렇게 상해법에도 그렇게 강화되지 않은 상해법이 강화되지가 않았는데 우리 수원시 조례가 이걸 너무 강화시켜서 건축 경기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좀 완화시켜주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5m짜리를 3m로 내리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전면이 아니고 전면을 내리게 되면 또 이게 그 조례 개정안 그 건축 그 주거 환경 건축 뭐 환경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좀 많이 띄워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했던 거거든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전면 다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3년 이상을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다 그 심의를 받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 이격거리를 그 제한을 완화해주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건설 쪽에 있는 거는 제가 주차장에 관련돼서 좀 많이 했어요. 가장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시다시피 수원도 면적이 좁고 또 구도심권도 많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 주차장을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 그 기계식 주차장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이라 생각하고 우리 옛날에 지금 있는 뭐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서 넓게 그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계식 주차장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버튼 눌러가지고 리프트식 올라가는 그런 주차장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엘리베이터석 주차장이 있는데 내가 차를 주차 딱 태고 나와서 내 차량 번호를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서 빈칸에 딱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내 차량 번호를 눌러주면 그 차가 내려와 있어요. 그 걸리는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 다음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그 시간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평수가 5평이면 우리 라마다 호텔 뒤편에 그 기계식 주차장이 있거든요. 바다 평수 5평이면 양쪽에 한 대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층수가 27다. 그럼 몇 대죠? 40대를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5평에
그 지상에다 몇 대나 될 수 있겠어요. 두세 대밖에 못 돼요. 근데 40평도 될 수 있고 100대도 될 수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식 그 주차장을, 기계 주차장을 왜 수원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왜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서 그 주차장, 기계 주차장에서 좀 완화시킨 조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공공건물은 지하에다 뭐 주차장 짓고 아니면 지상에다 주차장 하지 말고 어차피 면적도 작잖아요. 그리고 지하에 파는 그 주차장 비용이나 기재식 주차장을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공공시설 앞으로 질 때는 건물 옆에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같이 좀 겸해서 지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 의원으로서 이번에 민주당의 그 공천제 폐지가 확정된 거에 대해서 한마디. 신우한테 연락이 아니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전화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기께 왜 올라갔냐. 그러면서 계속 오는 걸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들었는데 아마 나는 지금 현 시도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하고 설문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 당원들 상태로 그 설문을 한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당 쪽에서도 저번에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내년도에 출마할 분, 뭐 하고 싶은 분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1년 남기고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때도 이제 일단은 그때는 확정되지 않은 6월 초의 얘기인데 아닌 걸로 일단 가는 쪽인 것 같다. 그렇지만 최악의 이제 준비는 이제 최대한 준비를 하는 거는 공천을 전제로 준비를 이제 우리 당에서는 하자. 그래야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공천이 생긴다 그러면 또 옛날 같이 있던 사람들 가나다 뭐 가위바위보 하고 뭐 뽑기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 지역도 이제 위원님의 얘기지만 저희는 그냥 전에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의원에다가 뭐 이제 또 하고 싶은 분 해가지고 갔었는데 이제는 저희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지금 당내 경선해가지고 위원을 공천을 했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 얘기예요. 전체가 다 1년 이상 당에 기여한 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 준비를 해놓고 나서 공천제가 지금 없어지는 이런 단계가 되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번에 대선에 공천제가 없어지면 출마를 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시군하고 시군 시초에, 의원하고 단체장만 가고 네. 이제 도와 광역은 네, 광역하고 도지사 쪽은 아니 이제 공천이 그냥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아직 어느 쪽으로 입장이 안 정해져 가지고 이제 기초로 갈 수도 있고 광역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제 반반이다. 당이 이번에 공천제 폐지를 했어요. 예. 본인은 폐지인가요? 반대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였습니다. 반대. 아시다시피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여성 공천제 못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천제 폐지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불리한 입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지 반대의 입장에 섰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당원 여러분들이 그 공천제 폐지를 원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폐지를 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폐지를 가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폐지가 되더라도 나올 겁니다. 네.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나와야죠. 하는 분들이 동네 어르신, 어머님들, 뭐 아줌마들 뭐 이러면서 그 동네 모임도 이제 기존에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새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쪽 동네 지킴이 고등동 지킴이로 해가지고 그 동네 분들하고 이제 모임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고 그냥 시의원 하면서는 어차피 의원님 이러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그냥 아줌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죠. 네. 지금 수원은 지금 다른 데서는 아까 이제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여자들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도 뭐 그 예전에는 여성 의원들이 없다가 이제 갓 생겨서 초선인지 재선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지는 몰라도 여기 수원은 보니까 저희 당인 경우 보면 삼선도 많고
재선도 많고 저희 초선은 이제 몇 안 되는데 이제 저희 그 여성들의 시위 이제 초선이면서 여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 뭐 무슨 제가 아니,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 아니 글쎄요. 근데 이제 재선이 된 경우에 또 보면 또 이제 그 위로 첩첩산중으로 4선인 분도 많고 3선인 분도 많고 또 재선인 남자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막 개혁을 해가지고 뛰어나갈 성향은 아니고 저는 그냥 상황이 돼서 제가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안 하지 않고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뭐 나 하겠다 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공천제가 어제 폐지되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선배위원님들 공평해드리고 싶어요. 상하 직위가 있어야지 이건 아무나 나간다라면 이게 하나도 수원시 의회라는 게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선배위원님들이 나가는 게 지당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 지금 얘기대로 뭐 모르는 구석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사실은 이제 찾아와서 호소하는 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그거는 뭐 제가 의원이 돼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제가 그 자리에서 30년째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면 같이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분들 제가 안 하진 않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고 한 예로 얼마 전에 좀 어려운 이제 혼자 아들 데리고 사는 분인데 너무 딱해서 사실은 뭐 생활이 좀 그분들 사실은 혼자 있으면서 이제 제대로 식생활도 안 되고 건강까지 이제 해치고 자기가 어지럽고 이래서 일도 하러 못 가는데 뭐 와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식품부터 이렇게 줘가지고 좀 사람이 이제 기운 차리게 생활을 바꿔라 해서 이제 뭐 이제 금주와 금연과 다 도와줘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사람을 만들었고 취업을 시켜달래서 일자리 창출과에서 이제 여러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도 딱한 게 그것도 술 먹은 탓이지만 넘어져서 앞니 2개가 부러져 있어서 제가 또 이제 보건소 쪽 이렇게 하고 치과의사협회 해가지고 이제 치아까지 다 해줘서 출근을 그래도 앞니 빠진 채로 가는 것보다는 가자 그러고 가기 며칠 전에 이제 밤에 뺑소니 사고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지원을 몇천만 원 받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홀몸 어르신들 요즘에 건강 자체가 다 이제 기초 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그 건내에 들어가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사실은 건강 관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영양제 이제 공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이제 어디 이제 동네나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 방법하고 지금 각 약국당 주변에 진짜 아까 같이 그 돌아가신 분처럼 이렇게 오히려 건강식품이나 이런 영양제 같은 걸 많이 먹여야 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첫 사업은 한 2천만 원 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주민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정말 20%가 눈물로 지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또 거의 절반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에도 근근히 생활을 하세요. 근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런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또 알려주지도 않고 또 알려주는 것도 또 싫어하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실상을 뒤져보니 참 딱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고3 그 쌍둥이, 여자 쌍둥이였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일을 못 다니시고 엄마는 오래전에 가출을 하셔서 제도권 아니고 기초생활 대상자로 돼서 이제 생활을 받고 사는데 이 딸아이가 하나가 고3인데 어금니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근데 이 어금니를 하려고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제가 이제 활동했던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6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어금니 브릿지를 해줬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 서울대 간 거야. 서울대 가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쌍둥이 언니는 숙대를 간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남성 초등학교 다니고, 뭐, 건설중학교 다녔었거든요. 건설고등학교 다니고, 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저기 쌍둥이 언니는 숙대도 마음에 안 든다. 재수해가지고, 또 서울대 가고 그래서, 그 집이 참 잘 돼가는 걸 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나요? 아니,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는 가해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생 가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생활이 좀 미쳤더라고요. 보람이 예, 있으시겠네요. 예, 보람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쌀 좀 지원해주세요. 그래서 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이번에 재작년이구나.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MOU 체결한 게 있어요. 그 어려운 가정의 환경 아이들하고 학원하고 연계해서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그걸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아직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그 무료급식 하는 거, 안동에서 무료급식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 8월달부터는 새로 삼동에도 3.19 총동문회에서 무료급식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분들 만나고 왔는데, 일단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한 달에 2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만 해주지 마시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바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특히 그렇잖아요. 그 평일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날 주일 같은 경우는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좀 구제 좀 해주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이제 무료급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 그 수원시 지역에서 잘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부금을 좀 많이 내주셔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한시적이 아닌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이제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그 대변인으로서 좀 잘 못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은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어떤 것을 조리를 준비하려고 그랬던 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 벌써 3번째나 요시회랑 정기회랑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9월달에 지금 준비를 이제 2건을 하고 있는데, 9월달에는 이제 진행 꼭 할 거고요. 그게 이제 건축 쪽 얘기인데, 아까 이제 주차장 얘기했는데, 그 지금 구도심, 원도심에는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뭐 도로에서 뭐 5m 이렇게 떨어져서 짓고 그런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2011년인가 봄에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쾌적한 도심의 뭐 환경을 위해서 도로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짓게 하자인데, 그거를 지금 좀 번복한 결과가 됐는데, 이것도 그래요. 노예 주차장을 그 구도심 내에 요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데 지금 다 실상 어려워서 뭐 취소도 하고 뭐 이런 경향으로 가는데, 그런 원도심 내에 그 노예 주차장 설치는 폐지하자. 이제 뭐 외곽은 그냥 진행을 하더라도 굳건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택건축가 쪽인데, 사실은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서 그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 협의체를 조례를 정해서 이거를 제대로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주자들의 반 정도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그 진행돼 가는 거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한 사례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크게는 뭐 이제 그 인천의 그 영종도의 하늘 빌라 정원 그 아파트의 그 단지 내의 공원인데, 그게 개방공원으로 영종도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원인 거를 입주자들은 전혀 모르는 채로 자기네 사유적인데 공개가 됐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이슈가 된 것도 있고, 그 송도에서 프루지오에서 아파트 진 거에 뭐 이제 어쨌든 건축 그 안에 철근이
감리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반대하는 분들 감리도 있고 잘 돼가는데 이거를 왜 쑤셔서 만들려고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거기도 감리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지금 입주할 때가 됐는데 다 져놨는데 철근이 원하는 그 설계상 것이 안 들어가 있고 모자란다. 주민이 겁나서 입주를 못하겠다 이러고서 지금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는 무조건 의원 발의하서 저희 사실은 공무원들하고 협조하에 가려고 이제 여태 기다렸는데 저 무조건 갑니다. 아, 맞아. 행정감사만 돌아오면 밤새도록 공부하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공이 이제 교육 쪽인데, 아시다시피 전반기 때는 건설 쪽을 갔잖아요. 뭐 건설 쪽 뭘 알겠습니까? 그 자료 받아서 맨날 12시까지 공부하고 행정감사 준비하고 그랬는데, 환경 쪽도 보니까, 환경 쪽도 만만치 않게 어렵대요.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환경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도시 쪽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쪽을 좀 더 열심히 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환경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그 소각장, 그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과도 많이 대두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환경 쪽보다는 솔직히 우리 주거 환경 개선주고 세류주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민원을 들어보니 그 특별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얼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좀 이격 좀 높여 놓으려고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포커스를 맞췄고요. 근데 이게 오늘도 그게 그 내리치 사업단에 주민들이 이제 몰려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막 이런 자리가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될 실마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8월 초에 이제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랑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LH 사업단하고 모여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작년 했던 부분과 빼고 올해는 이제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했던 게 약간 부족한 거 더 보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해야죠. 환경 전문가가 환경시장이 됐는데 네. 몇 점 주세요? 우리 시장님 하시는 거 보면 참 열심히 하세요. 환경 쪽에 보면 저는 정말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근데 많은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카시론도 그렇고 이번에 다음 달에 유치되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그 생태교통 2023 있잖아요. 물론 행궁동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죠. 한 달 동안 불편하죠. 내 동네 차를 못 가지고 다니고 우리나라 그 심리 상태가 3보 이상은 무조건 승차잖아요. 그런 심리 때문에 있어서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내 동네에다가 차를 못 갖고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긴 한데 어떤 세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생태 교통이기 때문에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구인들한테 그 일각심을 키워주는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과 의회와의 삼박자가 수원시티가 맞다고 두 바퀴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세요? 휴머시티에 대해서 휴머시티 시민과 의회와 행정하고 글쎄 이제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가겠다라고 뭔가 지금 막 이렇게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일을 벌려놓은 상황이고 그 전에는 이제 전 시장님 때는 이제 어떤 하드웨어 쪽으로 해왔던 것 같고 이번에 하신 거는 맞아요. 소프트 너무 그쪽으로 환경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데 성과는 지금 아직은 이제 나타난 거는 없는데 그런 쪽의 거는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 쪽에서 뭐 시장님 의지로 이제 간 거와 이제 뭐 시민들과 의회와 글쎄 약간의 엇박자도 있기는 있어도 아까 이제 생태교통 얘기도 했지만 있어도 어쨌든 그냥 뭐 70-80%는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불법 체류자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그 관리를 좀 철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CCTV가 잘 돼 있다면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죠. 왜 벌써 다 가는 곳곳마다 내 얼굴이 찍히는데
금방 잡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우리 수원시 UCT 생겼듯이 그 통합 시스템, 관제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일어나는 게 거기 다 몰려주고 이상한 그 행위가 나타나면 베일에 올려서 바로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예산 때문에 지금 많이 못하잖아요. 요구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 가도 뭐 어디 좀 해주세요, 어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좀도둑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CCTV 설치해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걸 다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 상가마다 CCTV가 있어요. 안에 그 점포의 안에 보면 CCTV가 다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 저는 그거를 연결해서 바깥에서 한다. 수원시가 그 투자를 해서 바깥에다 하자. 그때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대 할 수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일반 CCTV 한 대 할 거를 그 점포에다 하면 정말 20대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그거를 좀 국회에서 법을 좀 완화시켜서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있잖아요. 블랙박스. 그걸 좀 이용을 해서 아니면 블랙박스를 이 CCTV를 가격이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각 골목에다 설치하는 것도 그 방안도 좀 검토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CCTV 사실은 동마다 뭐 3개 해준다 해서 안을 올린 게 언제적인데, 그리고 저희가 저희 선거할 때, 또 우리 19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작년 봄에 대선 전에 주민들한테 CCTV 해달라는 거를 이제 꼭 요번엔 해주겠다라고 3번이나 대답한 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해주겠다는데 왜 안 되는지 이제 오늘 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제 확인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문제는 CCTV가 아까 얘기대로 그런 것도 이제 일 벌리는 사람들은 또 이게 문제예요. 그거 있으나 마나 진행하는 사람들은 하는 게, 우리 뒷집에는 그 아줌마가 하다못해 이제 요즘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때문에 CCTV를 15만 원을 주고, 아니다, 15,000원짜리를 전봇대에다가 이제 다른 거야. 달아놨더니 이제 다른 지 일주일 됐는데 15,000원 본전 뽑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일단 분리수거가 확 달라지게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앞을 뚫고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3일 전에. 그 어떤 여자 혼자 사는 그 집에, 새 사는 집에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건지. 그런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쫓아 들어왔는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새벽 3시에 이제 이 아줌마가, 안집 아줌마인데 이렇게 챙겼는데 와서 CCTV 달아달라. 어저께 오셨어요. 자기 거는 개인 집안에 달 거는 지금 시켜서 지금 달 거래요. 며칠 안에 달 건데, 어쨌든 시에서 그 골목에 달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CCTV 시에서 중앙에 연결되는 건데 비싸다고 하면 지금 싼 거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도 되니까 이제 많이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요, 그 혼자 사는 여성분들, 그래서 기가 안전 서비스 시스템을 이번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귀가할 때 연락을 주면 그 버스나 택시에 내리는 시점에서 경찰관이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그 시스템을 수원시에서 저기 시행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일단은 혼자 사는 여성 상대로 하는 부분이니까 좀 확대를 시키면 좋겠죠. 밤거리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언론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전파해주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